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58장 찰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백성들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하는 정치는 곧 아래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 베풀어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이 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서는 잘잘못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정치의 잘잘못에 따라서 국민에게 나타나는 양상 또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좋지 못한 것이 나타나는가는 정치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치의 잘잘못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되고 잘못되는 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가? 그것은 바로 통치자의 한 생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잘잘못이 나오는 것이고, 정치의 잘잘못은 국민의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찰정장이라고 하는 거, 정치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잘잘못은 국민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통치자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58의 찰정이라는 것은 정치를 살펴본다라는 것으로 바로 민민한 정치와 찰찰한 정치를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민민하면이라는 민민은 걱정민자가 아니라 박지 못한 모양으로 어리숙한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가 어리숙하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숙함이라는 것은 멍청이 정치를 한단 말은 아닌 것입니다. 겉보기에 영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삭빠르지 않는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민민 두 글자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하는 것이 겉보기에 이소입니다. 겉보기에 어리숙하니 하여 영악하지 않게 하시면 윗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듯이 그렇게 하면 기민순순이요 그 백성들조차도 이 민민한 정치가 백성들을 뭘로 만들어주느냐? 순박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정치가 그렇게 찰찰이라는 것은 분명한 모양인데 영악하고 너무 똑똑한 정치를 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그 백성들은 항상 부족할 결자, 항상 모든 것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부족하다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고,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쫓기고 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이 또렷또렷해서 분명한 정치를 하면 분명한 정치가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미쳐주느냐,
백성들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허덕이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민민과 찰찰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쓰여 있는가? 겉보기에는 찰찰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결백하거나 분명한 것이니까 좋을 법한데, 그와 반대가 되는 민민을 보시면, 민민이란 첫째가 뭐냐? 첫째가 기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지를. 바로 이런 기지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기지를 세우지 않으면, 머리를 굴리지 않는 정치는 어떤 정치가 나올 것인가? 너그러운 정치가 나온 것입니다. 너그러운 정치가. 바로 이렇게 너그러운 정치를, 이 너그럽다라는 관유 두 글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야규 불명지모라, 뭔가 박지 못한 것처럼, 여기도 약자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로 멍청한 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약삭 빠르는 그 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너그러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어리숙한 정치를 한다라고 말한 것이지 진짜 멍청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관유라는 두 글자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너그러운 정치를 하니까 그게 순박하다로 나오는 것인데, 순박한 것은 첫째, 백성들이 너그러운 정치 속에 살다 보니까 원망한 것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 임금님의 덕이라고 생각한 것도 없고, 그저 무의하니 다 함께 이런 무의정치로 즐기고 사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 덕으로 생각한 것이 없다 이 말을 잘못 보면 덕도 준 것이 없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의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무덕의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 뭐냐? 그게 그 격양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격양가 보면 일출이 경하고 해 뜨면 나와서 밭갈이 하고, 일출이 작아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일입이 시기로다. 해지면 들어가서 쉬는 거라고. 경전이 식하고 밭갈이 해서 그저 밥 먹고, 착정이 음하니 이 우물 파서 그저 내 힘으로 그냥 물 마시니, 재력이 이 임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하에 나에게 하유제요 뭐가 있냐고, 바로 이것이 덕으로 생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임금의 힘이라는 것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바로 이것이 무의정치이자 동시에 덕으로 생각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윗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윗사람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산다고 덕으로 생각한 것도 없이 그저 무심으로 이렇게 무의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고 사는 것이 이게 독한 모습이다. 이게 이러면 격양가에서 나오는 최고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찰찰이라는 것은 뭐냐? 찰찰은 불명의 반대 뜻입니다. 박지 못하다의 반대가 찰찰이기 때문에
명철하다 뜻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철하다가 뭔 뜻으로 명철했느냐? 똑똑한 것을 어디다 썼냐면 임지진법하여 그 사람 지혜에다 맡겨서 법을 다했다라는 말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아는 말이지만 그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남 고소 잘하기 좋아한 강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면 그거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느냐? 항상 법을 갖고 재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구분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쓸데없는 그 머리도 좋다는 걸 갖고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아서 사사 건건히 따지는 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쫓겨나기 잘했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이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들볶여서 그렇게 되면 들볶여서 그럴 만한 가치도 없지만 들볶여서 언제나 또 이번에 무슨 법이 나올까 해서 항상 겁을 먹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논란 생쥐처럼 국민들은 사느라고 그저 몸이 무슨 법에 이번에 또 걸릴까 두렵고 두려운 마음에 손발을 들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난이 응수라 거기에 일에 대처하기가 힘든 거라고. 이게 바로 국민들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된 거라고. 거시나면 갖다 법의 잣대를 들여대갖고 밀어붙이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이것이 진짜 똑똑한 거냐고. 이게 각박한 거지.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 정치가 머리만 믿고 각박한 정치하면 국민들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 항상 쫓겨서 박축, 절박하게 쫓겨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정말로 명철하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화해여 복해여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오늘날의 어려움의 시련이 과연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냐? 반드시 오늘 현실의 시련 속에는 바로 이 시련 속에가 복이 의지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오늘의 시련이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어려움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되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면 복이에요. 바로 오늘날의 어려움 속에는 미래에 복이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은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현실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현실을 잘 타개하면 뭐가 돼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철한 정치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히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인데 어려움을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복으로 전변시키면 그게 현명한 통치자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실이 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 잘 먹고 사는 이 속에가 미래의 불행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화가 잠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화를
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화위복을 하였듯이 오늘날의 복을 더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는 보존책을 써야지. 오늘날의 복을 잘못하면 뭘로 바뀌어지느냐? 이게 뭘로 바뀌어지느냐? 미래의 화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비근한 예로 말한다면 얼마 전에 나온 뉴스처럼 우리가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축복받은 대한민국이라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거기에 국민소득 3만 불이 아직 못 됐는데 뭐가 거기에 붙어 있었느냐? 3만 불의 개인당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연 3만 불의 축복인가? 3만 불의 이게 화근이지. 바로 이것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3만 불의 축복을 받았으면 3만 불의 화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통치자가 할 일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갈수록 이 3만 불이라는 축복받은 국민이 소득은 늘지 않고 빚으로만 더 늘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어리석은 통치자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뭔 짓을 하게 되느냐? 자연히 사람은 잘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여기에 사치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축복이 내일의 재앙으로 잠복되어 있는 조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 축복을 연장할 수 있을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통치자가 할 일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가? 숙지기극고 어느 누가 그 극치를 알 수 있을꼬? 화의 극과 복의 극은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을꼬? 화와 복이 기무정야와 그놈의 것은 극이자 화니 복이니 그것은 무정야 한일자도 넣어서 정자는 정할 정자로, 자, 복이니 화라고 하는 거 일정한 이치가 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순환하는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화복이 일정하지 않고 순환하고 있는 것을 뭐에서 보면 쉽게 볼 수 있느냐?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64개가 있고 384효가 있지만 점은 몇 가지냐? 딱 4가지. 길하다면 복이요, 흉하다면 재앙이라.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길하면 반드시 뭔 짓을 하느냐? 부끄러운 짓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인자는 부끄러울 인자인데 흉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반쯤은 길하고 반쯤은 흉한 것이에요. 이게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도 아니고 앞발 뒷발 나왔지만 아직은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도 절반이고 개구리도 절반인 것처럼 이게 점에서 길에서 흉으로 오는 중간 단계의 린이에요. 그러면 흉에서 길로 간데 중간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난날의 잘못을 누이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아져요. 바로 이 주역점은 이 4가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주역점 전체가 이 4가지가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순환의 도표가
뭘 말해주느냐? 순환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이 원문에서 말하는 의지할 의자와 엎드릴 복자와 일정한 이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의복이다. 그리고 순환은 일정한 이치가 없다. 영원한 길도 없고 영원한 흉도 없다. 우리는 순환한다. 바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선처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주역점이 이와 같이 네 가지인데 딱 길할 길자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절반쯤 좋고 절반쯤 나쁘고 완전히 나쁜 것이지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인생살이가 어떻게 되느냐? 인생살이가 4분의 1만 좋아도 그 인생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처럼 반길 반흉, 절반은 길하고 절반은 흉한 세월로 인생 절반만 살 수 있는 사람, 이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살아도. 이게 통계로 보는 점의 수치예요. 그래서 복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따른다 이것이에요.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대로 가는 과정에서 잠복되어 있고, 복이라는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길하면 벌써 흉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흉하면 길한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바로 의종과 잠장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소위 서로 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호근법, 서로자 뿌리근자, 아니면 감출장자, 호장법. 이 서로자고 감출장자로 서로가 서로의 일을 간직하고 있다. 차사구는 이 내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또렷이 말해주고 있느냐? 화복은 무상하야. 사람의 안 좋은 일, 좋은 일은 참 무상해서 일정하지 않아서 계지의복지라, 그것이 서로 따르고 서로 그 속에 잠겨 있는데 관계하고 있다. 화복무상은 의복에 관계된다라는 뜻임을 또렷이 말해주고 있다. 분명히 말해준다. 이와 같이. 그래서 자, 무엇이 따르고 잠장되어 있느냐? 인유복이면 사람이 좀 잘 살고 좀 어떻게 살만하면, 사람이 복을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귀가 지하야, 부귀가 이르게 되면, 이 부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느냐? 반드시 돈 있고 보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아름다워지고, 먹는 것, 입는 것 아름다워진 건 좋다 이것이에요. 있는 돈 갖고 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돈이 껐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놈의 교만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게 돼.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바로 화근의 발전사예요. 복이 있으면 부귀가 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버리냐? 교만한 마음이 나온다. 교만한 마음이 나오면 그게 뭔 짓으로 가느냐? 행, 사벽이 동길이요. 사벽한 일을 좀 밥 먹고 살만하면 못된 놈들 나온 집구석이 뭐가 나오느냐? 버러지기 없는 마음이 나와갖고 그 다음에는 버러지기만 없으면 좋은데 버러지기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마다 좀 도리에 맞는 짓거리라면 하나도 못하는 저속한 말로 이 불쌍놈,
이런 놈들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저속한 말로 불쌍놈이 되면 좋다 이것이에요. 욕만 얻어먹으면. 그런데 이렇게 굳은 나쁜 짓을 하면 결국은 뭔 짓을 하느냐. 그 몸을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 목숨을 요절하게 만들고 하는 짓거리마다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뭔 짓 하느냐. 그놈은 벌어놓은 돈 쓰기만 썼지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놈의 복이 과연 사람을 일찍 죽게 만들고 아무 하는 일도 없는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복일까? 이게. 자, 이렇게 되면 부내요 사요진아니요 안으로는 일찍 요절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깥으로는 아무런 성공의 이름을 두지 못하는 이 무능한 사람 되는 거. 그러면 이 복이 뭐가 됐어요? 결과가 대화라. 대화라. 큰 복은 큰 화를 불렀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큰 화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화는 본생어 유복이니 유복이라 본래 이 복이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온 것인 것을 봐라. 이게 복 속에가 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봐라. 이게 기무정이라는 바로정자는 바로정자 뜻이 아니라 정할 정자로 일정하지 않다. 자, 무정이란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한 일들은 수종, 외래나 비록 그것은 분명히 바깥으로부터 온 거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게 다 외부로부터 부귀빈천이 나왔죠. 이게 이 부귀빈천이 나온 것인데 현실적인 이 외적인 부귀빈천이라는 현실 이게 어디서 생겼느냐? 화복이 만들어지는 깃털 그 조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본자 심생이라 본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한 세상을 현실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마음에서 복 지을 일 하고 살면은 복 받는 것이고 재앙받을 일 마음으로 생각하면 재앙받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심히 만법지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말 모든 법의 주제가 되고 심히 선악지요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선과 악의 원류, 근원이 된다. 화인심전이요. 자, 이렇게 보면 재하라 하는 거 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전변한 것이고 이게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은 복받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재앙을 당할 짓만 하니까 재앙을 받게 된 것이고 복유 심작이라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복받을 일을 하시면 이것이 그 복받을 일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것도 역시나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복받을 일도 복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 복받을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능 구하이 불이 초하지 싫으면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먹을 적에 오늘날 화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쩔까 두려워하면서 불이 초하지 싫으면 화를 불러들일 실상, 화를 불러들일 실상, 그 실체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화영 무일정이요
오늘날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또한 일정함이 없이 다음으로 뭐가 가겠어요? 재앙이 복된다 이 소리예요. 전화위복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축복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서 또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축복도 또한 일정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 주역에서 보는 것처럼 길한 소개가 흉한 일이 있고 흉한 소개가 길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 심자 모든 일의 주제가 되고 선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이것을 잘 갖춰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러하려니와, 자, 통치자는 어떠느냐? 통치자가 한 번 잘못 마음만 먹으시면 영 끝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정부 위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정치국이요, 정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정법, 기로서 용병을 한다라는 기자, 이건 변, 정법은 다시 항상 기변으로 변한 것이고, 선부이오라, 바로 오늘날 참 좋았던 것은 다시 요사스러운 것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선의 반대로 안 좋은 일을 우리는 겪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게 순환이다. 이게 무일정질이라. 바로 이것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런 것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바로 혼미한 지가 길고글새, 혼미한 지가 그 날짜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바로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순환하는 것이고, 첫째는 세상사라고 하는 거, 기륭의 세상사라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고, 이 순환을 전변하는 것은 마음 하나 어떻게 잘 먹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산다. 순환한지도 모르고 순환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내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산다. 이게 차 사고는 바로 이 내구절이라 하는 거 정시직지 천하지사 무정지라, 바로 이 세상 모든 일은 무정, 앞에서 나오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을 직지심경처럼, 불경에 나오는 직지심경처럼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자, 정본불욕기로되, 자, 우리가 정법으로 한 세상, 본래 다시 세상이 변하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법구필패라. 법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좋은 법도 오래가면 반드시 폐단이 있다. 그러듯이 정법이 오래가다 보면 아무리 성인의 시대라도 오래가다 보면 정법 대신 반대가 뭐가 나오느냐? 항상 곤모술수의 변법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시기정자는 이러한 변법과 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시의복지극질이니 바로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잠복되어 있는 지극한 이치이니 군자는 근어차하야 군자는 바로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 바로 순환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감자호리로되 감히 스스로 모든 일을 경홀히 하지 않는 법인데 함인지 미는 비일이라.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혼미한 것은 혼미한 지가 오늘 하루가 아니다. 옛날부터 그저 멍청하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불능지. 혼미하다 보니까 모르고 산 것이 오래됐다. 뭘 모르느냐. 진태 존망지도하야 진태 존망의 도를 능히 알지 못해가지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뭘 모르게 되느냐. 기선, 우리 말하는 기선을 잡는다라는 거. 복의 기선, 재앙의 기선, 이것을 되돌릴 기선을 알지 못한 것이 혼미하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진태존망을 모르다 보니까 복에서 재하에서 전하위복을 할 수 있는 기선을 모른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심지령기가 불개하고 마음에 구멍이 좀 뚫려 있어야 호원하게 볼 텐데 마음이 완전히 막혀 있고 이게 마음에 신령스러운 구멍이 다 열리질 않고 이게 뭐냐면 신령스러운 구멍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냐. 이걸 이름하여 먹통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의 먹통,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징어 먹물보다도 더 시커먼 먹물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의 멍청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징어 먹통처럼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뭔 짓을 하느냐. 호로 임사하나니 일에 임해서 모든 일을 경홀히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주제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어찌 바랄 수 있느냐. 무슨 놈의 기대냐. 그런 그들이 안망 기탁 기정이 심 요소노와 그런 그들이 어떻게 정돈지 변돈이를 헤아리고 뭐가 나쁘고 좋은 것을 살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고. 이게 애시당초 이런데. 그래서 이 혼미한 중생들이 이 미자, 이 혼미한 중생들을 그래서 이 혼미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느냐. 어떤 정치가. 앞에서 나왔던 이 민민이라고 하는 두 글자. 왜 성인이 어리숙하면서 이와 같이 관유, 너그러운 정치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성인이 멍청한 것도 아닌데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너그럽게 해서 어리숙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어리숙한 정치를 하는데 이 어리숙한 정치가 뭐냐? 여기에서 말한 네 가지 정치예요. 이것이. 이래서 성인은 여기에 성인이란 말 속에는 이래서 성인은 혼미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뜻이에요. 혼미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정치를 하시느냐. 성인의 정치는 이 문장 구조를 딱 보시면 마리자 앞에는 성인께서는 방정하시고 청렴하시고 고드시고
빛나시는 이런 훌륭한 걸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마리자 앞에의 공통이 뭐예요? 이게 민민이 불명이라면 앞에의 두 글자가 뭐예요? 이것이 명이에요. 명철한 거예요. 성인은 이처럼 명철한 게 있어요. 그런데 뒷글이 딱 어떻게 돼요? 성인은 이처럼 명철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방정하게 하시지만, 반듯하게 하시지만, 너무나 반듯하게 하라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듯하게 살 수 있어요? 반듯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반듯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가지 않은 반듯함을 정치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성인은 청렴결백하시지만 내가 칼국수 먹으니까 모든 국민들은 칼국수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청렴결백 좋다 이거예요. 청렴결백도 좋지만 남들에까지도 그런 강요를 해버리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남들을 손상시킨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되지만 남들의 책임을 물을 때에 청렴결백을 너무나 따져버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다면 안 입을 자 뒤에 쓰인 단어들은 전부 뭐냐? 불명정치예요. 불명정치. 이게 불명정치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더 쉬워요. 내가 정직하면 꼭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동네에서도 정직한 사람은 어때요? 남들 잘못한 거 꼬라지를 못 봐요. 이게. 내가 정직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남한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 내 마음껏 정직한 대로 내 마음껏 방자하게 정직을 들이대면 어때요? 그 사람 못 산 것이에요. 바로 이래서 나는 정직하지만 남들한테는 그저 어리숙하니 그렇게 방자하게 잣대를 들이대질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정말로 밝으지만 남들에 대해서는 항상 후하게, 이게 후한 거예요. 어리숙하게 남들을 대해주니라고. 내 자신은 정직해도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불사법이에요. 정직하게 하되 방자하게 하지는 않는다. 성인은 이 광자가 빛난다는 뭐냐? 쉽게 표현하면 지혜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은 정말로 지혜에 찬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남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 봤냐? 자랑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도 내가 그렇게 지혜에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남들 앞에서는 요하지, 빛내지 않는다가 뭔 뜻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안 입을 자 뒤에 전부 이 글이 뭐예요? 이 논조는 바로 이 논조로 만들어져요. 명이 불명이라. 성인은 자기 자신은 명철하시지만 남들에게 대해서는 어리숙하게 사는 거라고. 이게 너그러운 정치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기정민민의 정치가 이 정치예요. 그 정치를 어리숙하게 한다는 정치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글자풀이를 보시면 활이라는 건 뭐냐? 남을 해친 것이다. 예라는 것은 뭐냐? 남에게 손상을 주는, 다치게 하는 것이다. 사라는 것이 뭐냐? 직이불사. 어떤 것이 방자한 것이냐? 내가 정직하니까 너도 꼭 그렇게 하라고. 너무 급절한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영인 난감이라.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렵게 막 몰아붙이는 거. 자기가 정직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남들까지도 막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백이숙제가 왜 욕을 얻어먹느냐. 백이숙제가 수양산 고사리 먹는 이 백이숙제가 자기가 그 수양산에 고사리 먹은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고사리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있지만 남들이 그러면 고사리 먹고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요. 이게 바로 이러한 논조로 보시면 방금과 같이 수양산 고사리는 백이숙제는 먹을 수 있어도 남들은 먹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치를 딱 빗대서 보면 어때요? 자기는 칼국수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남들한테까지 그렇게 잣대를 들이댄 건 안 된 것이에요. 그것은 자, 방위불알 이하 사고는 우리가 내 자신은 모간하게 반듯하게 살되 남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해치지 않는다 이하 사고는 이게 뭘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고지 성인이 옛날 성인께서 정치 잘하신 오묘한 뜻이에요. 정치를 잘한 그 정치를 잘한다는 게 어디가 있느냐. 너그럽다라는 거. 남들한테 너그럽다라는 거. 자기 자신은 그래도. 그런 오묘한 뜻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불이 찰찰지정하고 바로 이것이 찰찰지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분명한 정치를 이렇게 막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래라고 이런 정치 하지 않고 그저리 숙하게 순박하게 후하게 하는 정치가 바로 이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 복이 되고 복이 안 되는 정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 전체의 글을 보시면 좋은 정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통치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통치자의 마음에서. 통치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모든 일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하는 건 좋으나 이 넓은 땅에 수많은 사람을 자기 한 몸처럼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전부 다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냐. 한 사람의 손에도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이 길고 짧는 것이 다 다른 법인데 5천만의 국민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게 내가 고사리를 먹은다고 해서 5천만 명에게 다 고사리를 먹으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박책의 후어 궁자후이 내 몸은 스스로 크게 꾸짖지만 박책의인이라 남한테 꾸짖는 것은 적게 해라. 바로 이게 너그러운 정치예요.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하라고 하는 통치자. 이거 재수없는 통치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복된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통치자의 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항상 너그러운 거. 주판의 계산기가 아니라 너그러운 정치. 이걸 선어유정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것이에요. 수치상의 대한민국. 수치 통계 어느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2번째. 3번째 진짜 거짓말이 뭐냐? 통계 숫자. 통계 숫자가 엿장수 엿가락이라 늘리면 늘릴 수 있고 줄이면 줄일 수 있는 거.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거. 우리는 이 새빨간 통계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이 통계 숫자예요.
이게 서양의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에 머리를 쓰시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